해수의 특성, 바닷물에 어떤 특성이 있나 보다 라고 할 건데, 먼저 뭐 온도라든지 혹은 염분 농도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건데, 먼저 해수의 온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온도.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야. 표층.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이렇게 봤었을 때 표층이 어디야? 가장 위에 부분이라고 하면 될 거야. 대기하고 맞닿는 부분이 어디가? 거기에 바닷물 대기와 닿는 부분이 이제 표층이라고 하면 될 건데, 이러한 표층의 수온 분포를 보게 되면 여름에는 어떻게 써? 바닷물 위에가 온도가 높겠지. 따뜻하겠지. 지금은 추울 거고 한겨울에는 굉장히 추울 거지. 그래서 1박 2일 입수 안 하려고 하잖아. 한겨울에. 왜? 해수의 표층 수온이 낮으니까. 계절에 따라서 해수의 표층 수온이 다르게 나타나겠다. 이해되겠지? 여름에는 따뜻할 거고 겨울에는 추울 거고,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도 표층 수온이 다르게 나타나겠다. 위도가 뭔데? 적도지방. 어때? 지구를 이렇게 봤었을 때 이 부분이 적도지방이지. 적도는 어때? 항상 덥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디? 여기 중위도지. 그리고 이 극지방 봅시다. 여기도 남반구에 중위도 있을 거고, 여기도 뭐야? 극지방 있을 때 어디가 가장 따뜻하겠어? 여기가 제일 적도지방이. 기온이 따뜻하면 당연히 해수의 표층 수온도 높겠지. 위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차이가 있겠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수 표층 수온에 다르게 나타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태양 에너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해수의 수온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해수의 수온이 높아진다? 많이 흡수를 하는 데서는 표층 수온이 높겠고, 적게 흡수하는 곳에는 표층 수온이 어떻게 해서 낮겠지. 이해되니? 위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표층 수온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야? 태양 에너지지. 여름에는 고도도 높고 오랫동안 떠 있으니까, 겨울은 고도도 낮고 잠깐 떠 있으니까, 뭐 그런 영향, 뭐야?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해수 표층 수온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자, 위도별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뭐 이런 식으로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수온 분포가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 이거 이해되니? 저위도. 적도보다는 중위도보다는 북극, 거기가 수온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그 영향을 주는 태양 에너지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돼?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낮아지게 된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위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 양을 봅시다. 지금 적도를 중심으로 위도 0이야. 20도, 40도, 60도 뭐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니까, 태양 고도가 낮아지니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 태양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야. 자, 지구를, 전 세계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어디니? 위도가 0이야. 적도지, 적도. 있는 데를 보면 온도가 대부분 붉은색 계열로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 온도가 높다라는 거지. 30도, 25도, 28도 그 정도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색깔이 점점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 위아래로.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점점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위도가 같은 곳에서는 대체로 표층 수온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즉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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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이쪽 지역 같은 위도인 곳을 지구 전체를 쭉 봤었을 때 대체로 표층 수온이 비슷하게 나타나. 위도에 따라서. 맞니? 지금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이 됐든 지구 전체로 봤었을 때 표층 수온이 위도에 따라서 비슷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등원선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등원선이 어떻게 되니? 위도에 따라서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거고, 뭐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계절별 해수의 표층수온 분포를 보면 당연히 여름철의 표층수온이 겨울철보다 높겠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굳이 실험을 하지 않아도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왜 그래?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직이 뭐니? 윤아야 여기 연직이라고 되어 있네. 연직이라는 단어를 우리 1학년 1학기 때 배웠었지. 중력할 때 배웠었지. 중력의 방향이 어디야? 연직 방향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니? 지구 중심 연직. 돌을 실에다 매달아 놓고 이렇게 놔두면 그 돌이 향하는 방향이 연직 방향이라고 해서 어디야?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중력대 배웠었어. 기억나니? 안 나? 1학년은 선생님이랑 안 했나? 너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했나? 그럼 배웠을 텐데? 오래돼서 까먹은 거야. 그 연직이 뭐야?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을 얘기를 할 거야. 여기. 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야. 그러니까 해수를 어떻게 되지? 지구 중심으로 층층층층 나눴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수의 수온 분포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게 되면 여기 봐봐. 깊이에 따라 해수의 수온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깊이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116쪽 탐구 A를 보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냐면 이 탐구 실험이잖아. 이 탐구에서는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해수의 층상 구조를 알아본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깊이에 따라서 수온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한번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수조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온도계 5개를 수면으로부터, 자 어디니? 여기가 수면, 안 보여. 이게 수면이면 수면으로부터 이렇게 길이를 다르게 해서 온도계를 꽂아놓고 처음 수온을 기록을 할 거야. 처음에 몇 도인지. 그리고 위에다가 적외선 등을 비춰놓고 쪼일 거야. 그리고 가열을 하는 거지. 10분 동안 가열을 한 다음에 온도계의 수온을 각각 체크를 해볼 거야. 그 다음 이번에는 적외선 등을 계속 켜놓고 옆에서 바람을 선선풍기 이용을 해서 3분 동안 바람을 일으킨 후 각 온도계의 수온을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유의할 점은 여기 적외선 등이 태양의 역할을 할 거니까 이게 골고루 비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특정 부분만 비추게 되면 온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정확한
실험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유의해서 수면 전체를 고르게 비추도록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하고 결과를 볼 거야. 자, 깊이가 여기 수면에서 이만큼 들어가 있을 때, 이만큼 들어가 있을 때, 이만큼 들어가 있을 때 깊이 13579를 봤었더니 가열전에는 다 26도로 수조의 물의 온도는 다 동일했습니다. 그 다음 가열을 했다 했지. 10분 동안 가열을 한 다음에 보니까 여기 깊이가 1cm였던 곳은 29.3도, 3cm는 28.8도, 5cm는 27.6도, 26.5도, 26도. 어떻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졌네. 9cm 들어간 데는 큰 차이가 없네. 26도, 26도. 이렇게 가열전 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 선풍기를 틀었어. 선풍기를 10분간 틀었었을 경우에 여기 1cm 28.3도, 3cm 28.3도, 5cm 28.1도 이런 차이가 있고 깊을수록 여기 26.8, 26도.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잘 봐. 가열하기 전에는 깊이에 상관없이 어떠니 수온이 일정하고 다 낮아. 맞지? 26도로 다 똑같아. 낮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적외선 등으로 가열하는 애 표면의 수온이 높아지게 되는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니? 뭐 이런 식으로 뭐냐? 두 개 층을 형성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두 개 층이라고 하면 여기쯤 되겠다. 이렇게 조금 온도가 높은 층과 온도가 좀 낮은 층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을 실험 결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키면 수면 부근의 수온이 일정한 층이 여기 생기네. 일정한 층 여기. 그래서 세 개의 층이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일정하고 여기 그다음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층이 형성이 됐어. 바람이 불었더니 됐니?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한번 보자. 정리를 하면 자 적외선 등은 뭐에 해당이 될까? 아까 뭐라고 했어? 적외선 등 수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뭐야? 그렇지? 어? 그래서 적외선 등에서 뭐를 비췄어? 빛을 비춰가지고 가열을 했어. 그러면 적외선 등은 뭐야? 적외선 등이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햇빛을 누가 보내주는데? 햇빛을 누가 보내줘? 햇빛 누가 보내줘? 어? 햇빛이 어디서 나와? 그래 태양이야 태양. 적외선 등이 태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태양. 맞아? 응. 태양 어려워? 휴대용 선풍기는 뭐에 해당이 될까? 바람에 해당이 되겠지. 맞아? 선풍기 바람 왜 틀어놨어? 선풍기 바람이라고 했잖아. 바람이야 바람. 자 적외선 등을 켜기 전 봅시다. 깊이에 따른 수온 범프가 일정했어. 26도로 다 일정했어. 적외선 등을 켠 후 표면의 물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온이 높아지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에너지가 뭐예요? 수온이 낮아진다. 뭐라고 해야 돼? 표면의 물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온이 높아지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에너지가 뭐뭐하여 수온이 낮아진다. 적당한 말이 뭘까? 줄어들지 않아? 에너지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뭐가 적당하냐면 감소하여 도달하는 에너지가 감소하여 수온은 어떻게 되니? 낮아지게 되고 여기는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니까 온도가 높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깊어질수록 에너지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수온이 낮아지게 된다. 자, 선풍기를 켰어. 그랬더니
수면 부근의 물은 어때? 수면 부근의 물은 섞이게 돼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 그래서 무슨 층을 형성을 하니? 좀 어려운데 처음 들으니까 세 개의 층, 혼합된 층을 형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어거지로 좀 맞추는 거 있다. 혼합층 얘기하려고 일부러 혼합층을 형성을 하게 된다. 자, 이거 이렇게 볼 거야. 자, 여기 봐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는데 가열전 온도는 이렇게 26도로 일정을 했지. 그리고 가열 후의 온도는 이렇게 됐어. 그치? 여기는 온도가 표면 쪽은 깊이가 이쪽은 표면이란 얘기지. 깊어지는 거지. 어때? 가열하면 표면 쪽은 온도가 높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온도는 낮아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어떠니? 바람을 불었어. 선풍기를 했더니 여기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요 28.3도, 1cm, 3cm 온도가 일정하게 낮아졌어. 여기보다는. 그리고 요 일정한 구간이 쭉 있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여기서 온도가 또 낮아지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었다라는 것을 요 결과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야. 요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앞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탐구 통해 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들 있지, 이론을 탐구를 통해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고. 먼저 앞에 이론 설명하고 이 탐구를 봐도 상관없어. 뭐가 됐든 이론 설명하고 탐구를 하든 탐구를 하고 이론을 하든 보통은 탐구를 하면서 탐구 내용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앞에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거거든. 보통은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건데, 실제로 바다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량은 적어지기. 맞아? 그러니까 온도가 밑으로 내려가면 깊어질수록 온도는 낮아질 거니까 맞는 내용이 될 거고, 적외선 등으로 가열만 했을 때는 수면 부근에 수온이 일정한 층이 생겨? 아니지. 일정해? 적외선 등으로 가열만이야. 적외선 등으로 가열이 이거네. 윤아야. 29.3, 28.3, 27.6, 26.5, 20 온도가 낮아지는데 여기가 바람이 같이 했었을 때 일정한 층이 생겼지. 가열만 했을 경우에는 수면 부근에 수온이 일정한 층이 생기지 않았지. 적외선 등으로만 가열만 했을 경우에는. 맞니? 선풍기를 켰었을 때만 일정한 층이 생겼지. 이거 봐. 가열한 경우에는 이렇게 온도가 낮아졌어. 맞지? 자, 선풍기를 켜면 수면 부근에 물의 혼합작용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 여기 혼합층이 이렇게 생겼어.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는 혼합층이 생겼어. 왜? 선풍기를 켜. 바람이 불게 되면 물을 이렇게 섞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네? 선풍기를 켜면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두 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여기 층, 여기 층. 하나, 둘, 셋, 세 개 층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니? 그러니까 X가 되겠지. 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가지가 뭐야? 적외선 등 뭐라고 했어? 적외선 등 태양 에너지가 될 거고, 또 뭐를 갖다 놨어? 휴대용 선풍기 갖다 놨지. 바람. 자, 이렇게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거 뭐? 태양 에너지. 에너지가 표층에는 많은 에너지가 도달할 거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줄어들 거니까 에너지 양이. 그러니까 온도는 낮아진다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 바람을 부니까 여기가 섞여가면서 일정한 혼합층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 바람의 영향. 그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야. 자,
오른쪽 그림은 위와 같이 실험을 얻은 그래프다. 선풍기 바람의 세기를 더 강하게 했을 때 혼합층. 지금 혼합층 이거라고 했어 선생님이. 자, 요게 혼합층이라고 했어. 근데 아까 선풍기 바람을 이 경우에는 1단으로 틀어놨었을 때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3단으로 틀었어. 더 센 바람을 불었어. 혼합층의 두께라는 건 이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 이 두께가 어떻게 될까? 두께가 이렇게 좁아질까? 두께가 더 두꺼워질까? 강한 바람을 불게 되면 이 온도가 일정한 층이 줄어들까? 커질까? 더 두꺼워지겠지. 왜? 강한 바람은 계속 물을 자 여기에 수조에 물이 이렇게 있어 1단의 바람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섞인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 5단으로 하게 되면 밑에까지 이렇게 섞이게 되겠지. 강한 바람에 의해서. 그거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더 바람의 세기를 더 강하게 하면 이 혼합층의 두께는 더 두꺼워질 거라고. 그 까닭은 뭐야? 강한 바람에 의해서 이게 혼합이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됐니?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갈 거야. 금방 우리 실험을 통해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라고 했어?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지. 자, 이런 식으로 깊이에 따라 해수의 수온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 에너지와 바람 때문이라는 거지. 깊이가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는 거지. 깊이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게 되면 여기에 양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깊어지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바람의 영향.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이 수심 깊은 막 100m, 200m까지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는 없을 거라고. 맞니? 막 1000m 거기까지 섞어줄 수가 없어. 바람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온 분포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낼 거야. 여기까지 밑에까지 다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여기 봐봐.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분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 개의 층으로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몇 개 층? 세 개 층. 그랬을 때 가장 여기가 어디야? 여기는 수평선이 되겠지. 물 위에 대기가 되겠지. 여기 가장 위에 층을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아까 뭐라고 했어? 바람이 불어서 물 위아래로 섞는다라고 했지. 거기가 혼합층. 그리고 그 밑에가 수온 약층. 그리고 물속 깊은 곳을 심해층이라고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누게 될 거야. 맨 위에가 뭐다? 물을 섞어주는 혼합이 되는 혼합층. 그 다음 깊은 곳은 심해라고 했어. 그 중간에 위치해 주는 것이 수온 약층이 되겠습니다. 됐니? 이것까지만 딱 기억을. 이 특징들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일단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따라서 세 개의 층으로 나누게 된다. 그랬을 때 맨 위에 층이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 세 개 층으로 나누게 된다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이 세 개의 층이 뭔지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잘 들어. 어렵지 않아. 자, 맨 위에 층이 혼합층, 그리고 그 밑에 층이 수온 약층, 제일 밑에 층 심해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누게 될 거야. 맨 위에 혼합층이야. 왜 혼합층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람에 의해서 이 물을 섞어준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런데 이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층하고 표층이 뭐야? 수면이지. 수면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층이 혼합층이 될 거야.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이 세 개 층 중에 가장 많이 받는 곳이 혼합층이 되겠지. 맞아? 태양하고 제일 가깝잖아. 얘는 이만큼 멀어져 있고 얘는 더 멀어져 있으니까
이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를 대부분을 흡수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높다라는 특징이 있겠지. 맞니? 태양 에너지 대부분을 흡수하니까 수온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 해수가 혼합돼. 바람이 불게 되면 이렇게 섞어주는 역할을 해줄 거니까 수온이 일정한 층이 그 특징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위에가 아무래도 위에가 좀 온도가 더 높을 건데 밑에보다는, 그치? 태양 에너지가 많이 여기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아무리 세게 많이 불면 이게 섞어주는 이 범위가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 맞아? 바람이 세게 불면, 파도 더 치면 더 깊게 섞어주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수의 수온 분포를 나타낼 때 여기 보면 혼합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 그러다가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구간부터는 이제 수온 약층이라고 보면 될 거야. 어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여기까지가 뭐의 영역이야? 혼합층의 영역이 될 거야. 바람에 의해서 섞어주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층이 혼합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 때면 이 혼합층이 더 이렇게 두꺼워질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바람이 적게 불면 이렇게 수온 약층의 두께가 얇아지게 될 거야. 됐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해돼? 수온 약층 특징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수온이 일정한 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혼합층 밑에 수온 약층이 존재를 합니다. 요거 용어들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수온 약층. 자, 왜 그러냐면, 왜 약자를 붙였냐면, 얘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 여기는 바람에 의해서 위아래가 섞이니까 물이 어떻게 돼? 혼합이 된다. 그렇게 해서 혼합층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여기는 혼합층 밑에는 수온이 어떻게 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지금 예를 들면 한 20도에서 어떻게 되니? 깊어질수록 계속 낮아지고 있지. 5도씩 밑으로. 맞니?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을 수온 약층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수온 약층 위에는 지금 혼합층의 온도는 높고, 수온 약층 밑에는 어떻게 되니? 심해층의 온도가 낮지. 위에는 높고 밑에는 낮아. 그럼 어떻게 될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밑에가 뜨거우면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올라가지. 위에 차가운 물이 밑으로 내려올 거고. 이게 이제 대류잖아, 대류. 물에서도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기체에서도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는 밑에가 차가워. 수온 약층보다 심해층의 물이 더 차가우니까 어떻게 되겠어? 밀도가 크니까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겠지. 얘는 혼합층 같은 경우는 수온 약층보다 수온이 높으니까 계속 여기에 위치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수온 약층을 중심으로 이 심해층이나 혼합층이 서로 섞일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매우 안정한 층이 수온 약층이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매우 안정하다라는 것은 이 혼합층과 심해층에 있는 물질이 혹시라도 교환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이 수온 약층이 되겠다. 물질 교환을 차단해. 어디와 어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이렇게 물질이 교환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누가? 이 수온 약층이 될 거야. 왜? 위는 뜨겁고 밑에는 차가우니까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당연히 뭔가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지. 이게 수온 약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온 약층 밑으로 보면 점점 온도가 내려가다가 심해층에 이르게 되면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낮은 층이 쭉 이어지는 그 깊은 곳의 층을 심해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그나마 그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가 많이 그리고 점점 깊어지면서 조금씩 태양 에너지 양이 줄어들다가 심해층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 그래서 수온이 매우 낮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뭐니? 낮은데 온도 변화가 없어. 그냥 일정하게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것이 심해층의 특징이 될 겁니다. 심해층 특징 잘 기억을 해둬야 돼. 피곤해? 여기 혹시 나갔어? 집중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혼합층이나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온도가 올라가겠지. 겨울 같은 경우 온도가 좀 낮아질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심해층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니? 덥겠지. 기온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혼합층과 수온약층의 온도도 더 올라가겠지. 고위도면 어떨까? 북극 남극 같은 고위도면 당연히 이 온도는 낮아지겠지. 즉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혼합층이나 수온약층의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수 있겠지만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계절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위도의 영향도 받지가 않아. 북극 고위 그러니까 고위도에 있어도 심해층은 항상 일정하게 온도가 낮아. 중위도에 있어도 낮아. 저위도에 있어도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됐니? 자, 이게 이제 용어가 조금 어려워.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하다라고 했지. 생소하니까 이제 자꾸 입에 안 붙지. 그렇지만 자주 써보고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맨 위에 혼합층, 밑에 수온약층, 맨 밑에 심해층의 세 층으로 나뉘게 된다. 세 개의 층으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에 있지. 이 특징들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 얘기는 뭐야? 시험에 분명히 두 문제 이상 나올 거야. 요 파트에서만 두 문제 이상 요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의 요 부분에서만 문제가 두 문제 이상 반드시 나오게 될 거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 기본적인 그 각각의 각 층들의 특징들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지금 중위도라고 하는 요 그래프 같이 생긴 요 온도 변화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요것까지도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는 거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위도별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위도 봅시다. 저위도가 어디야? 저위도가 어디를 저위도라고 해? 윤아야, 저위도가 어디야? 어디가 저위도야? 저위도 적도 같은 데가 저위도지. 0도부터 해가지고 어디야? 이렇게 지구를 보면 여기 중심 부분이 이 부분이 저위도가 되겠지. 지구를 보면 맞아? 반 갈랐었을 때 여기 적도라고 하고 여기를 저위도 그 다음에 우리 살고 있는 이 부분 중위도 나머지 고위도가 될 거야. 자, 이 저위도 같은 경우에 특징을 보게 되면 표층 수온이 가장 높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도는 항상 더우니까 당연히 여기 표층 수온의 온도가 가장 높겠지. 중위도나 고위도에 비해서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표층 수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될 거야. 그래서 자 여기 봐봐. 지금 A와 B, C라고 되어 있지. 뭐라고 되어 있니? 그 제목이? 위도별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5도씨 밑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20도가 조금 안 되지. 한 18도에서 온도가 이렇게 표층, 혼합층, 표층이 18도 정도가 될 거고 여기는 지금 C의 경우에는 한 24도 정도 되잖아. 표층 온도가. 그러면 여기는 24도, 여기 18도, 여기는
5도 4도야. 그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표층수온이 가장 높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 C가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 C는 저위도에 해당하는 수온 분포라고 보면 될 거야. 맞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표층수온이 가장 높은 게 저위도라고 했지. 그러면 표층수온이 지금 여기 A, B, C를 보면 어디가 제일 높아? C가 제일 높다고. 그러면 C는 뭐야? 저위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표층수온이 가장 높다. 저위도. 맞니? 자, 요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그 다음에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적도 지역은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지가 않아. 그러니까 혼합층이 얇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야. 바람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이 혼합층의 두께가 바람이 세게 불면 뭐라고 했어?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라고 했지. 바람이 약하게 불면 위아래 섞어주는 바람이 적으니까 이 혼합층의 두께가 얇다고. 맞아? 그런데 저희도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약하게 불어. 그러니까 혼합층이 얇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에서 보면 혼합층의 두께가 여기야. 여기는 C는 이만큼이고 A는 뭐 혼합층 뭐 없어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 혼합층이 두꺼워. 여기는 얇어. 어디가 저위도가 되는 거야? 이 C가 저위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표층의 온도도 높지만 이 뭐야? 혼합층의 두께가 얇다라는 것을 보고서도 이게 C는 저위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 알겠어? 바람이 약해서 혼합층이 얇게 나타나는 특징. 그 다음에 혼합층 요 부분하고 왜냐면 표층 수온이 높다 보니까 심해층하고 이 혼합층의 수온차가 굉장히 커. 그러니까 여기 수온 약층 요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다른 중위도나 고위도에 비해서 이 수온 약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저위도 해역의 특징이 될 거야. 자, 그 다음 중위도 봅시다. 중위도 어디야? 중위도 적도 이렇게 있으면 중위도는 이 부분이 되겠지. 지금 우리나라가 중위도에 해당이 될 거야. 그치? 중위도. 자,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바람이 강하게 부으니까 어떻겠어? 혼합층이 굉장히 두껍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위도에 따른 수온 분포를 보게 되면 어디? 요거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게 나타나는 B의 경우 중위도가 될 거야. 그리고 표층 수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낮지. 저위도보다는. 그러니까 요 B는 중위도에 나타나는 해수 연직 수온 분포다라는 것을 요 그래프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알겠니? 바람이 강하게 부는 중위도는 뭐가 두껍다?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라는 거야. 그다음 고위도 봅시다. 고위도 극지방 생각을 하면 돼. 북극, 남극. 거기는 어떠니? 항상 춥지. 그러니까 기온 자체가 낮다 보니까 표층 수온도 매우 낮아. 표층도 낮고 수온 약층도 낮겠지. 왜? 여기도 온도가 낮은데 수온 약층도 당연히 낮겠지. 그리고 심해층도 어떻게? 온도가 낮을 거라고. 원래 어느 지역이 됐든 저위도가 됐든 고위도가 됐든 중위도가 됐든 다 심해층의 온도는 다 낮아.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씩 더 높다라고 했는데 고위도는 혼합층도 온도가 낮아. 그 다음 수온 약층도 낮아. 그럼 결국에는 다 낮다라는 거야. 이 세 개의 층에 뭐가 없어?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가 않고 그냥 일렬로 다 어때? 이렇게 온도가 낮아. 어느 지역이? 고위도의 경우에 이렇게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일정하게 다 낮아. 이게 어느 지역이야? 고위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반드시 나올 그래프라고 해야 돼? 그래프라고 해야지.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혹은 요 수온 약층이 더 도드라지는지 혹은 표층의 온도가 높은지 혹은 여기 혼합층의 두께가 얇은지 두꺼운지 이렇게 나오면 A는 고위도, 얘는 중위도, C는 저위도다라는 것을 요 그래프만 보고서도 알 수 있어야 돼. 알겠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반드시 나와. 그 다음에 위도별 해수의 층상 구조 봅시다. 아까 여기 보면 0도니까 뭐가 되겠어? 적도니까 저위도야. 저위도의 경우 바람이 조금밖에 안 분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 자, 30도가 되는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어떠니?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지. 맞니? 그리고 여기는 극지방이니까 뭐가 없어. 혼합층 없어. 혼합층. 일정하게 다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수온약층 봅시다. 수온약층. 저위도 이만큼, 중위도도 이만큼. 이런 식으로 위도별 해수의 층상 구조도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지금 요 3번이나 4번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야. 반드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위도별 해수의 층상 구조도 이거 위도별 특징 얘 엮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해수면에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 많아진다? 맞는 얘기니 틀린 얘기야? 맞아 틀려? 반대로 얘기를 했지. 맞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해수의 표층 수온은 낮아져? 반대니까 높아져야 되겠지. 저위도가 태양 에너지가 더 저위도가 많이 받으니까 온도도 높겠지. 맞아? 이거 둘 다 틀렸네. 위도가 같은 곳에서는 대체로 표층 수온이 비슷하다? 맞아? 맞겠지. 위도별 표층 수온 분포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어. 왼쪽 보면은 이 색깔이 비슷해. 동원선. 자, 여름철에 표층 수온은 겨울철보다 높아? 여름이 더 따뜻하잖니?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더 많이 받고. 이거 맞지.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라고 했어? 태양 에너지와 또 하나 뭐라고 했어?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까먹으면 안 돼. 태양과 바람이야. 자, 다음은 중위도 해역에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아, 중요한 거 여기 뭐야? 중위도래. 중위도니까 어떻게 써? 바람이 활발하게 불 거야. 그치? 활발하게 세게 바람이 불면 세 개의 층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지. A층은 뭐가 되겠어? 바람에 의해서 위아래가 막 섞여 혼합이 돼. 그러니까 여기 혼합층이 될 거고, B는 수온이 점점 내려가네. 수온이 내려가네. 수온이 약해지는 층이야. 수온 약층. 여기는 깊은 바다야. 깊은 바다. 심해층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맞아? 이게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고. 자, AC 중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일정한 층. 수온이 일정한 층이 지금 A하고 C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 미터가 여기 1000m 이하가 심해층이 될 건데 바람이 여기까지 섞어주지는 못하겠지. 그러니까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일정한 층. 이거 몰라. 까먹었어. 그래도 알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어? 혼합층 A가 되겠지. 맞니? 표층과
가까워. 여기서 지금 막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을 테니까 수온이 일정한 층 찾으면 돼요. A. AC 중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 B밖에 없네. B. 수온 약층밖에 없지. 자, AC 중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 뭐니 여기. 심해층이 수온 변화가 없어. 맞니? 그 다음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가장 안정한 층 뭐가 되겠어? 밑에 차갑고 위에 뜨겁습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층 수온 약층. 그래서 되게 안정한 층이 수온 약층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AC 중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와 두꺼워지는 층, 바람의 영향을 받는 층은 뭐밖에 없어? A층이 되겠지. 맞아?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게 혼합층이야. 바람이 강할수록 이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진다라고 했어. 바람이 약하면 두께는 얇아지게 되겠지. 자, 위도별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에 대한 설명 봅시다. 혼합층은 극지방에서 가장 두껍게 나타난다.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혼합층이나 수온약층이나 심해층이나 큰 변화 없이 그냥 일정 층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심해층은 위도에 따라 수온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심해층은 저위도가 됐든 중위도가 됐든 고위도가 됐든 일정하게 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틀렸네.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적도 부근이다. 혼합층과 심해층. 적도는 아무래도 태양 복사에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으니까 표층의 수온이 가장 높지. 그러니까 혼합층의 온도도 수온도 높을 거라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가장 큰 곳 적도 부근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